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유력 후보 이승훈 작가입니다. 제가 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유력 후보냐면 제가 야설을 잘 씁니다. 정말 야하게 씁니다. 제가 쓰면서도 부끄러워서 예. 저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국민의힘으로 보내주십시오. 후보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하여튼 좀 너무 이게 경박하게 제가 시작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웃자고 한 얘기니까요. 자, 우리 안원구 TV의 정신적 지주 우리 안원구 청장님 그리고 또 반갑습니다. 내일 공개 방송을 앞두고 좀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하신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두 분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내일 우리 또 김성수 평론가님의 또 공개 방송 소식을 좀 전달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죠.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예.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이 좀 가서 그러니까요. 지금 다 찼나요? 예, 아직은 한 20자리 정도. 지금 빨리 있습니다. 연락해야 되겠네요. 예, 100명 선착순 하기로 했는데 저도 조금 얼떨떨한데요. 벌써 저 80분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예. 오시면 무조건 선물을 이렇게 딱 두 손에 가져가요. 진짜요? 네. 딱 포장을 해가지고 드릴 거니까 네. 여러분 요것만 해도 많이. 근데 신청했는 분이 혼자 가기 뭐 하니까 같이 두 손 잡고 가면 맞아요. 네. 두 개 드려요. 자리 모자랄 수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들 와주시기 바라고요. 경품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산삼순백도 있습니다. 오. 산삼순백이 또 그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 뽑아가지고 그 추첨해서. 추첨해서.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분 오시면 이분도 드리나요? 천공? 천공도 보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분도. 천공은 오면은 제가 입장료를 받아야죠. 입장료 오히려 받아야 네, 입장료 1,000만 원. 그 정도 내놔야지. 자기 강의 듣는데 70만 원 받으라 그래. 그럼 그래요? 내가 강의하면 1,000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예. 그 시작되기 없는 소리를 듣는데 70만 원 내면 내 얘기를 들으면 1,000만 원 내야지. 근데 이분이 쓰잘데기 없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천공의 최측근이 이분이 뭐 또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한테 보고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던데요, 이분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보고했다 그러면 안 돼. 보고를 한 의혹? 보고를 하려고요라고야. 보고를 하려고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잘못하면 이게 철컹철컹. 지금 그래요? 이 방송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뭐 어디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려고요. 목을 따면은 피가 어떻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 내용이 뉴스토마토의 단독이에요. 네네. 근데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 천공의 유일한 수제자야. 원래 수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천공이 글도 모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다 써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다 써줬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분은 원래 그 스님이죠. 출신이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글도 많이 썼던 분인데 근데 그분은 잘라버렸어. 그리고 불륜 의혹이 있는 그 여자 이사장 이분이 해공이라고 해가지고 신모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유일한 지금 수제자로서 모든 정법실의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충격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뉴스토마토가 단독한 바에 의하면 이 문자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정경련의 전 회장이었던 허창수 회장을 만나라. 그래서 난민 강의를 듣게 해라. 바이든이 그리고 5월 22일 날 한국에 오니까 그 전에 이 허 회장이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께 보고서를 만들어 올릴 수 있게 이 사람을 섭외해라. 시간이 급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4월 11일서부터 동영상 강의 3개를 올리는데 여기에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들어있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이제 허창수 회장한테 직접 듣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서실장한테 듣게 해서 허창수 회장한테 들으라고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이든이 5월 22일 날 한국에 올 때 그 미팅이 허 회장님과 미팅이 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께 올리자고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보고됐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르죠. 우리들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한마디로 난민들 문제를 전 세계가 이제 함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난민을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에 땅을 마련한 다음에 여기다 수용을 하는 거야. 이거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우리 그렇죠.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수용을 해. 수용을 하고
한국 대기업들이 예. 300조의 차관을 IMF로부터 빌려와. 아 웃지 마. 아 너무 기가 막혀. 웬만하면 안 웃으려고 했는데 기가 막혀. IMF에 우리는 빌려라 쓸 돈이 네, 없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IMF에서 이 300조를 난민한다 그러면 빌려준대잖아. 아, 그래요? 야. 천공 스승이 그랬잖아. 야. 난민을 위한 거라고 하면 빌려준대 IMF가 어떻게 너무 좋네. IMF의 총재하고 그 꿈속에서 만난지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300조를 빌려주면 네. 또 무이자로 빌려준대. 그죠, 무이자로 무이자. 이야. 20년 이상 20년 거치 30년 상환 뭐 이래가지고 빌린대. 러시안 천공이네. 러시안 천공. 와 무이자로 와. 예, 그렇게 빌려가지고 네. 거기서 중국을 응대할 수 있는 제조업의 기지를 만들었어요. 오.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게 만들고 한국은 거기에 한국의 기업들의 그 모든 노하우들을 거기다 심어주고 난민은 거기서 그걸 해가지고 돈을 벌고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을 바이든한테 보고를 보고하라. 하면 바이든이 좋아할 거다 예.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대기업들이 새로운 생산 동력을 얻고 그래서 전 세계 한국의 대기업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라스푸틴보다 훨씬 한숨이 같대. 라스푸틴. 몇십니까? 아멘이 아니야. 형. 천공이 이건 아멘이 아니구나. 예. 한국에서 미국 땅하고 멕시코 땅 사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 그럼 미국이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할 수 있나고 생각하나 봐요.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지금 얼마나 사이가 야리꾸리한데 그냥 거기다 만들면 난민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난민이 무슨 짐짝입니까? 그리고 난민이 뭐 밥만 먹여주면 거기서 일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무슨 어떤 기술이 있나요? 그거 언제 가르쳐가지고 제조 그렇죠. 지금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상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또 만약에 실제로 미국 대통령한테 바이든이 왔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건넨다고 칩시다. 이거는 세상에 정말 그거를 시간이 급하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재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은 이런 얘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4월 11일서부터 3번의 동영상 강의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보려고 그러고 특히 이제 이분들은 이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분이 몸소 그 윤석열의 방미 기간에 뉴욕에 날아갔었잖아요. 갔었죠. 그건 뭐 확인됐으니까요. 거기서도 이 강의를 했대요. 그래요? 거기서 했던 강의가 이 강의라는 거예요. 난민 주제의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국 이민 140주년 기념 난민 수용 프로젝트. 이제 이 사람이 오지랖이 넓은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넓어도 너무 넓은 것 같아. 너무 넓다. 그러니까 이자가 거기까지 갔던 것은 그리고 늦게까지 강의가 취소됐는데도 남아 있었던 이유는 전부 우리는 지신 밟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김건희한테 붙는 애군을 떨기 위한 액맥이 타령이라도 부르기 위해서 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거대한 난민 프로젝트를 바이든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간 거였다는 그런 충격적인 300조짜리 프로젝트네. 대단하다. 이걸 보고를 한다는 게 너무 웃겨서. 하여튼 이 내용이 너무 좀 충격적이어서 저는 좀 실소가 자꾸 나오네요. 좀 웃을 배포가 수밖에 너무 없네. 크지 않습니까? 이 최순실은 저 통탄할 일이 최순실이가 들으면 최준실은 그냥 조단인데 여기는 300조. 야, 하여튼 뭐 천공 덕분에 하여튼 확실한 건 웃으면 좋네요. 이 프로젝트가. 근데 이게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게 이거가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 모르시는 분이 대통령이잖아요. 보세요. 대통령 그 토론 때 유승민이 천공의 그렇죠. 강의를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듣고 나서 얘기해야지 듣지도 맞아요. 않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좋은 얘기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권했다고 유승민한테. 근데 최순실이가 미얀마에 이 땅을 그 한 K 한류를 이용해 가지고 그 한번 하려고 했던 것은 그때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개성공단을 그냥 그때 막아버렸잖아요. 박근혜 때. 그래서 그걸 막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개성공단에 이제 있던 사람들을 미얀마에 가서 땅을 공짜로 이제 받는 거야. K 한류하고 교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미얀마에 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개연성은 좀 있어요. 네, 네. 개연성도 있고 실현 가능성도 있어요. 있었던 네. 이야기인데 이거는 정말 뜬금없 너무 뜬금없어요. 하늘의 천공의 뜻이 하늘의 뜻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이 거기서 공장의 주도를 갖다 하면서 그쪽 미얀마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게 되니까 정부로부터 땅을 달라 해요. 이런 정도는 가능한 얘기잖아요. 미얀마 정부로부터는 공짜로 받아가지고 네. 한국 정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네. 싸게 임대를 해준 거죠. 네, 네.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그 땅 지가 먹고 네, 그런 거죠. 이제 그 프로젝트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걔네들은 관심 있는 거는 미얀마 땅을 내가 네. 내 걸로 만들자 이런 거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거기서 그렇죠. 뭐가 될 수 있는 그림은 그래도 최순실은 어떤 그래도 거죠. 그린 예. 거예요. 형식은 갖췄죠. 형식은. 근데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돼서 그렇죠, 그렇죠. 너무 너무 말도 안 돼서 이걸 허황돼. 어떻게 논평을 해야 될?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지대에 난민 수용지구를 만든다고 할 때부터 여기서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이 난리를 칠 텐데 여기서 그냥 난민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주는데 일자리까지요. 예. 일자리를 대한민국에 가가지고 그것도 차관에 300조를 빌려 갖고 와서 거기서 공장을 짓는데 공장 짓는 데만 몇 개월이야. 야 이거 계속 들어도 참 재밌다. 근데 우리나라 정경련 회장을 거기 또 개입을 시키고 그러니까요. 야 프로젝트. 아니 그러니까 뭘 해먹으려면 이렇게 해먹어야 하나 봐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게. 근데 이거는 말도 안 이거 되게. 최순실 국정농단급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이거 그 이상이에요. 허황대학으로 어. 따지면 더 이상이에요, 이게. 와.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이 평가를 하나요? 자 이게 중요한 게요. 정경련에서는 펄쩍 뜁니다. 아 우리 그럴 리가 없다. 허창수 회장 천공 관련돼서는 절대 사람들 뭐 만난 적도 없고 만나는 어떤 제안이 들어와도 그걸 다 거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고 역대 모든 임원들이 다 그 천공은 안 만났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의미심장한 건 여기 지금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회장 권한대행이 누구시죠? 김병준이지. 에? 띠로리. 그 회장도 아니고 지금 회장 대행으로 가 있죠. 대행이죠. 예. 대행. 회장 대행이 김병준이야. 예. 정경련에 그러면 이거는 이 김병준이라고 있을 것 하면은 같은데? 윤석열의 완전히 예. 아삼육 뒷배 음. 국민대 옛날 그러니까요. 국민대 예. 행정학과 교수고 네네.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음. 저하고 같이 청와대 또 정책실장을 했었죠. 예. 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교육부 총리 하려고 했다가 못했고. 하루 비대위원도 뭐 하고 뭐 아니, 그러셨잖아요. 비대위원장을 그렇죠. 했죠. 비대위원장. 예. 그 새누리당에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국민대 명예교수로 네네. 국민대 그 가짜 박사들의 방패막이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니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영리에 경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네. 정경련에 지금 권한 대행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제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존재가 자기가 충분히 배워가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 윤석열 정부 이래는 무조건 전부 다 배워가면서 할 수 있대. 그러니까.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금감 원장 될 수 있어 검사가. 그렇지? 저는 청년위원 바로 배워가면서 할 수 있다니까요. 야선을 다 쓰니까. 국민의힘 할 수 있다니까요. 배워가면서. 아니 이런 상황이니까 이 정경련이 펄쩍 뛰는 것도 뭔가 미심쩍어. 김병준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천공에 관련돼 있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시인도 부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평가를 안 뭐야. 하겠다. 할 말이 없구만. 약간 시인에 가까운 뉘앙스가 네.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만 무효표 기권표면은 그렇죠. 가결이랑 비슷하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가결하려다가 차마 네. 내가 이거 나중에 찍히면 안 되니까 에잉! 이렇게 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누가 알아보지 못하게? 음. 그런데 지금 그런 셈이야 사실은 대통령실의 반응이. 이거 참. 하여튼 이게 요 황당무계하지만 저희들이 좀 끝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말씀 중에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어제 일이긴 합니다만 그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아직까지도 그 이재명 당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부결이 되긴 했지만 이거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139 찬성, 138 반대, 9 무효, 11개 기권. 아니요, 기권 9명, 기권 9, 무효 11명. 예. 그런데 사실은 그 11개 무효 중에서 하나가 부라고 쓴 게 맞아요. 네네. 근데 그걸 굳이 시비를 걸어서 이거 점이 없어 이러면서 그거를
무효로 넣었어요. 그래서 139대 139가 나올 거였는데 네. 139대 138이 돼서 마치 진 것처럼 실제로는 프레임을. 부결이 이긴 건데 네네. 근데 진 것처럼 프레임을 잡아가는 계속 짰죠. 이 기레기들의 작태. 네. 그 이제 부자가 점이 하나 있으면은 옆에 끈 게 있으면은 되는데 그 약간 볼펜 그 네네네. 안 나왔던 안 거죠. 나와가지고 똥, 된 거예요. 똥 때문에 안 네. 나온 거야. 네. 앞부분에. 그렇죠. 그런 게 뭐 있잖아요. 이쪽 맞죠? 예. 저도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네.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잘 나가는 따지면 지금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이 그건 같아요. 지금 저는 37표, 네네. 37표가 어쨌든 민주당의 반란표라고 일단 보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적극적인 반란이 18. 18이죠. 그다음에 그 소극적인 반란이 19. 19. 예.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 근데 숫자가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진짜?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제 네. 우리가 성악설, 성선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네. 나눈다고 보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사실 한 그 정도 숫자가 민주당 내에 뭐 소위 말하는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더 있었죠, 그전에는. 더 있었죠. 그 정도 수박이라는 사람들로 일단 사람들한테 뭐 이미 네. 명단도 돌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더 있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 가지고 이건 반대 그 가결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네네. 나섰던 사람이 18명. 18명. 나머지 19명은 네. 이게 설마 들어가 가지고 이걸 가결시키면은 민주당이 망한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은 망할 거를까지는 안 가야 되겠다라는 그렇지. 생각을 네. 하고 기권을 하거나 무효를 무효를 만든 했거나, 것이라고 예. 저는 봐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전체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심야 방송에서 내내 주장했던 게 잘려 나가야 될 놈은 18이다. 18. 응. 네. 18만 잘라내고 네. 나머지 19는 최대한 견인해서 네네. 11을 확보하자. 이게 우리 작전이다. 11을 확보하면 무효표. 지금 보세요. 138인데 무효표 하나가 원래 실제로는 부라고 부니까 예. 그럼 139죠. 네, 그렇죠. 거기다 139. 그 김홍걸 그 의원이 안 의원. 왔어요. 그렇죠. 그럼 140이에요. 네. 김홍걸은 사실은 여기서 당연히 부결을 할 사람입니다. 네.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40이라고 치면 네. 과반이 되려면 11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150도 뭐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150이 된다 그래도 네. 의장이 원래는 이제 중립이 되니까 네. 150이면은 과반이 된다고 하지만 불안하잖아. 그렇죠. 한 표는 많아야 되잖아. 그럼요. 그래서 11명. 11명을 확보하면 네. 근데 딱 보니까 여기 여기에 그 무효표가 11개야. 또 딱 그러네. 무효표가 11개네. 예. 그러니까 무효표 11알을 갖다가 잡아라. 이런 게 하나의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제 그걸 보는 시각의 문제인데 11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잡으면은 이제 좋겠지만 네. 그 사람들도 잡혀질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봐야죠. 이 방법 자체를 처음부터 원천 봉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우리가 잡으려고 노력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쪽으로 와서 내가 전에는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네. 하고 이렇게 올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이거는 먹힐 거라고 보는 거예요. 겁을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민주당을 떠나면은 안 되는 사람인데 네.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은 쉽게 그쪽으로 가서 입장 정리를 다시 하지 않을까.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가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다음에 국회의원이라도 하고 싶으면은 그렇죠, 이쪽으로 그렇죠. 안 오면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체크하는 리트머스 역할을 하는 게 네네. 사실은 다음에 국회 지금은 이번에 전부 다 들어가서 전부 다 다 투표했잖아요. 했죠. 예. 비밀로. 예.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제 이걸 아예 들어갈 수 없도록 당론으로 정해버리면 네네.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은 이제 커밍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한테 다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거는 겁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예 당론으로 정해서 아예 다 들어가지 말자. 보이콧을 하자.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건 또한 우리가 가려낼 수 있다. 뭐 이런 그리고 말씀이시죠. 지금 아까 18명 정도는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써도 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네, 봐요.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저기가 139에 18 더하면요. 회의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이콧에 대한 의견들을 맨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던 분이 이제 진해원 검사님,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혜원 의원님, 의원님 여러분들이 얘기했고 방송하셨죠. 예. 갑자기 어제부터는 욕자라는 그 머리가 비어 있는 분이 갑자기 내가 발견했어 이러면서 뭐 했다는데 보이콧을 해야 된다. 예, 그것도. 예. 근데 참 웃기는 짜장이고요. 저기요 이미 저는 18은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18인의 도둑놈들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새끼가 들어가는지 이름 적고 있는 그런 유치한 짓 안 하더라도 18명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이콧이라고 하는 다수가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그런 작전보다는 당론으로 부결로 네. 당론 부결 이렇게 이제 밀어붙여서 당론으로 부결된 상태에서 반란표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부분들. 당론으로 예를 들어서 부결을 정했는데 들어갔어요. 네.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공격은 두 번째 있겠죠. 공격이 네. 들어옵니다. 들어온 분명히 있다고 보고 네. 그랬을 때 이제 들어갔는 당론으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시켜버리면 통과되는 거예요. 네. 통과된 상태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은 누가 반대했는지는 아직까지 명단이 발표는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18명은 지금 확실히 절로 갈 거라고 하지만 자기 이름을 노출시키면서 절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아예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쪽에 못 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사실은 기명으로 투표를 해버리면 되지만 기명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익명에 숨어서 사람들의 장난을 칠 수 있죠. 사람들의 어떤 그 결정들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는 오히려 이름을 드러내게 될 때 더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거수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익명이라고 하는 걸 열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본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좀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가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부 다 이름을 드러내고 투표해 이렇게 가거나 혹은 지금 무조건 일단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 고민정 최고위원이 굉장히 뼈아픈 말을 본인 스스로가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도부에 대한 경고고 그리고 지도부가 자만했다. 지도부에서 이런 좀 더 강한 그립들을 보여야 됐는데 그런 것들을 보이지 못했던 거는 자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 자만이 없는 당론으로 그래서 진성준 의원이 사실은 있거든요. 당론으로 가자. 당론으로 하면 더더욱 이제 이탈표가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실제로 우리 청장님이 잘 아시지만 당론으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반대표나 무효표나 기권을 던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반대표를 던지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건 해당행위에 바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징계. 그거 밝혀지면 바로 징계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결 당론 필요하다. 이게 박범계가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을 시키는 방법으로 네.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말씀 중에도 저희가 이제 사진이 잠깐 나가긴 했지만 이제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모르니까 막 소위 수박으로 불리우는 의원들한테 명단이 막 돌고 있잖아요, 네, 사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좀 유력한 후보들에게 막 당원들이 막 문자 테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문자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어떤 의원은 이렇게 답장까지 올 정도고요. 안산에 있는 의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문제점도 이렇게 좀 많이 좀 뭐라고 해야 하나 터지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일단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명단을 자꾸 돌리고 이 명단으로 색출해내자 뭐 네. 이런 식의 정말 우리 분노한 당원들의 네. 공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그거는 꼭 바람직하지는 저는 예, 않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게 심해질 수가 여론전하는 있어요. 식으로 예. 해서 억울한 사람도 물론 나올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쪽으로 전향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네. 지금 요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부 숫자는 커밍아웃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된 거지. 그렇죠. 그동안에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다가 요번에 숫자를 확인한 거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옛날보다는 줄어든 거 조금 아닙니까? 그때는 한 40, 한 5, 6명 정도 네. 봤는데 처음에는 뭐 60명 정도로 예. 출발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낙연계 의원 해가지고 60명 정도로 출발했던 건데 그게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고 적극적인 인간은 18명으로 줄었다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됩니다. 근데 네. 그 사람 중에서 상당 부분은 민주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가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저는 태반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 던진 사람 중에는 나는 민주당 벗어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 가 던졌던 18은 그랬던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그- 충청도나 이런 데 있는 근데 인간들 그 있잖아요. 예, 그 숫자가 그런 거고 나머지 가부의 뭐 기권이 내지는 무효표를 던졌던 사람은 적어도 민주당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그러니까 호남에 있거나 여기서 보니까 나한테 다음에 공천이 안 올 것 같아. 그렇죠. 이런 두려움에 있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네. 적어도 그 사람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20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 떳떳하게 이름을 걸고라도 네. 자기가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아까 당론 부결 네. 뭐 이런 방법들이 먹힐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론 부결되면 네. 아마도 이제 반대표 18표 중에서 절반 정도는 반대표를 던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자만하지 않고 네. 확실하게 세게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이미 18명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3살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살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차피 나가라도 붙잡고 뭐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공천 개혁 네. 해가지고 확실하게 피눈물 흘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저희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니 이제 보통 예고편 글을 올리잖아요.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명단을 쫙 국회의원들 명단을 보내주시면서 저기 안호구 청장님 이제 국회의원 되셔야죠. 아유, 고르세요라고. 저는 전혀 생각이 그러니까요. 이건 다시 한번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는 빈자리가 있다고 소리 안홍구 청장님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저희는 정치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관련이 없진 않죠. 정치는 하지만 국회의원이 될 생각이 그렇죠. 없다. 국회의원이 될 생각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청년 국민의힘 청년위원 야설을 잘 씁니다. 예, 야한 거 잘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저만 끝까지 밀고 있는 코너 오빠 나가요. 아우 야해. 하이. 야. 형, 야해.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예, 나가요 톱 5 우리 에이스들만 보고 있는 오빠 나가요 톱 5 5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따단 불체포 특권 이러라고 만든 거 아니야. 한동훈 장관이 한 말입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요거 했으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닌데 이거 부결 이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명언이 하나 나왔죠.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거는 잡아가야 한다. 뭐 이런 논리를 했던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있어요. 바로 진짜, 개소리 아니, 나오니까 그냥 재밌다. 이건 잡소리도 아니고 개소리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아니 이 사람이 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니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지금. 예.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100만 원짜리 휴대폰 10만 원에 정말 팔아서. 가볍기가 짝이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 불체포 특권 이거 법무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뭐 불체포 특권 아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지금 터트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는 그 내용 아닌가요? 저 대장동 그 땅 예. 그 해소해야 될 금액을 못 해소했는데 뭐 네. 5,503억을 갖다가 예. 해소를 했다고 하니까 예. 10만 원짜리 그렇죠. 맞습니다. 못 했다는 거 나머지 예. 90만 원 버렸다는 이야기 예. 아닙니까? 90만 원을 딴 사람한테 이득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도 이 법무부 장관이 들 예는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이게.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장관이 맞나? 학교를 제대로 나왔나? 아유. 혹시 천공제자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놓고 보면은 네. 아무 물증이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스모킹 건 같은 걸 딱 보여주면 끝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아니,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그냥 지금 이 비유까지 부분은 하는 거예요. 배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그 대법원에서까지 5,503억은 그 그렇죠. 성남시가 해소한 네, 거 맞다라고 네, 지금 네. 판결까지 했어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법원에서 이야기한 것은 믿는다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이제 와서 또 이러고 있으니 정말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걸 또 빙글빙글 거리면서 얘기를 진짜 하는데. 어디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참 네. 부끄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그 우리 성경에 있는 예수 그 성경의 예수가 비유했던 네. 달란트의 비유랑 달라요. 달란트. 예. 그냥 그 주인이 종한테 아하. 5달란트를 맡겼어요. 또 5달란트를 더 남겼어. 그러면 주인이 종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성실하고 착한 잘했다. 종아, 너 나랑 같이 저녁 먹자.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주인이라고 하는 놈이 그 갑자기 얼굴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강도가 주인을 죽여버리고 어허. 그 자리를 차지한 거야. 어. 그래갖고 딱 보고 진짜 이 착한 종이 계속 주인 옆에 있으면 안 되니까. 야, 잠깐! 어떻게 5개나 남겨? 자식이. 어디다서 너 더 벌어가지고 숨겨놓은 거 있지? 그거 내 나이 나쁜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어디다 가둬놓고 그 이득을 찾아가려는 강도 새끼가 들어와 있는 거죠. 주인을 가장해서. 네. 그렇게 봐야지. 진짜 주인이라면 당연히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이상을 남겼던 이 주인 저 종한테 예. 상을 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상을. 그래서 손흥민 그 축구 예. 그 골인 시킨 거 하고 예. 이 비교하더라고요. 맞아요. 3골 넣었는데 예. 너 5골 넣을 수 있는데 왜 3골밖에 안 넣었어? 그거밖에 이런 못 넣었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유하고 사실 맥을 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잘해도 문제네요. 잘해도 문제인 참. 지는 말이야 맨날 그냥 이상한 거 얘 지금 도대체 무죄율이 얼마인지 좀 살펴보세요.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말이야 네네. 얼마나 수사를 제대로 못했으면 무죄율이 이렇게 높은지. 아주 그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뭐 사실 한동훈 장관 얘기하면 좀 답답해가지고 자꾸 한숨만 나와서 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또 오빠 나가요 탑 5 4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주세요. 따단. 자 정순신 사태 대자 윤 대통령 학폭은 문제도 아닌가. 이제 서울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죠. 왜 서울대는 니들은 가만히 있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조국 사태 때는 그렇게 난리를 나더니 근데 대자보가 일단 하나 붙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22학번 명예 이 대자보가 붙었는데요. 사진 하나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대자보가 붙었는데요. 정순신의 아들이 고교 시절 피해자를 자살 시도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면서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는 분노의 대자보라고 합니다. 네. 깨어있는 이런 또 서울대 학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 일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진 자들이 지 새끼를 갖다가 포장시켜 가지고 서울대 집어넣다 보니까 인성이 덜 된 일베 애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그 가운데서 올곧게 공부해 가지고 제대로 네. 들어간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정순신 사태 핵심 포인트 우리가 특히나 윤석열한테 따져 물어야 될 것은 이 사태 벌어졌을 때 너 같은 팀이었잖아. 서울중앙지검에 순신이. 같이 근무했죠. 브라보. 서울중앙지검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똑같아? 누군지 아십니까? 한동훈 3차장.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그때 당시 3차장 거기다 이원모 지금 인사수석이잖아요. 거기다 정순신까지 같이 있었어. 어허. 중앙지검에 그것도 인권 뭐 담당관인가? 인권 보호관인가? 인권 무슨 보호관이 보호관인가? 여기에 폭탄 하나 터져졌다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아름다웠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닌가? 뭐 상상이니까요. 상상이에요. 예, 상상이니까요. 예. 예. 우리 뭐 위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그랬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정순신이 저요, 오호. 저 어. 홍성 내려가겠습니다. 야하. 이래가지고 홍성에 가요. 예. 근데 무슨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 시간이 나는 자리로 갔었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좌청 비슷하게 그걸 자청해서 갑니다. 그러면 좌천될 사유가 일단 있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좋은 자리가 여기가 이제 대전의 지청인 곳인데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진짜 지청장으로 가면은 그냥 아침에 망고땡. 슬 나가지고 예. 이제 대충 조회만 하고
그리고 점심 유지들이랑 먹고 네. 저녁 낚시하러 유지? 가가지고 유지들이랑? 유지. 예, 예. YUJI 예, 예. 유지들이랑 먹고 저녁 이렇게 하다가 근데 술 또 누가 사는 사람 있으면 신나게 하고 어허. 옛날에 윤석열이 너무 좋아했대잖아. 강릉에 갔을 때 예. 영수형이 오시기만 먹어가지고 하면은 녹취록도 자기는 있던데. 그 대접하는 하고 말이야 네, 네. 했다는 거 아니야. 그분이 나를 뭐 이거 성녀라 그렇게 그렇지. 불러. 내가 알기로는 이제 부장하다가 이제 나가는 자리가 지청장이거든요. 네. 그 수도권이라고 홍성지청장도 네. 괜찮은 자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청장 대전 중에는 옆이니까. 예. 네. 지청장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자리로 알려지는 곳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홍성하고 서울하고 거기서 횡성에 있는 민족상한고등학교를 오. 제가 그 자로 딱 그어가지고 네네. 요걸 또 그 앱으로 네. 차로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그렇죠. 그걸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횡성 가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2시간 한 40분 정도 걸려요. 걸려요. 2시간 40분. 2시간 반에서 40분. 예, 예. 홍성에서 횡성 가는데 민족상한고등학교 가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2시간 50분. 비슷하네요. 비슷비슷한 거리야. 그러네요. 비슷비슷한 거리에 예. 일부러 근데 간 거야. 저는 더 놀라운 게 응. 그걸 자로 쟀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아니. 업에 다 되는데 F에. 아니 아예 그럴 바에는 행성 쪽을 관할하는 지청장으로 가지. 그러니까 뭘 너무 그렇게 해서. 뻔하잖아. 그러면 너무 뻔하잖아. 직접 관할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직접 하면은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성 정도에 가서 홍성에서 남들이 홍성으로. 신경 안 쓸 때 어. 꼼꼼하게 아들의 입시 방해를 시전을 하는 것이죠. 부정이다. 부정. 그걸 몰랐을 리가 있나? 예, 다 끝내고 나서 맞아요. 2020년에 이제 검찰을 그만둬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한 말이 좀 더 웃기더라고요. 예. 아 그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 가지고 고등법원까지 가면 괜찮고 대법원까지 가면 안 되는 건가? 한동훈 말은 더 웃겨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도 모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깐족 말투. 아, 맞아요. 아니 본인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걸로 해주는 저는 인사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인사 자료 보지도 않습니다. 인사정보관리관 안 했나요? 그러니까요. 야, 저는 모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건 나 처음 본다 진짜.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원모는 뭐였을까요? 와. 이원모도 같이 일했는데. 이원모는 직접 그 아마 검증하는 팀은 예. 아니니까 이게 이제 인사가 추천이 있고 검증이 있거든요. 그럼 검증하는 팀이 지금 법무부에 가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쪽 팀들이 사실은 그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팀들이 네. 검증을 하는데 저는 전혀 모릅니다. 자료를 보지도 않습니다. 예.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그걸 왜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요. 아, 나왜 화가 나지? 어제부터 좀 화가 많이 나 있는데 계속 화가 나네요. 근데 또 하나는 지금 나가요 톱10 5 3위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자 3위 주시죠. 빠밤. 강제 북송 정의용, 서훈, 김현철, 노영민 기소 이렇게 됐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까지 이제 가는 거죠. 일단은. 저거 아닌가요? 살인을 하고 내려온 귀순. 했다는 탈북 어민들을 돌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탈북 일단은 자들이죠. 탈북 그리고 살인마. 짤을 하나 올려놓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시죠. 사진 9번 주시겠어요? 뭐 이 짤이 이걸 모든 걸 대변해 주지 않겠습니까?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 아우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냥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귀순으로 처리돼서 국민 속에 섞여 있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들리죠? 음성이? 이해훈 당시 국민의힘 맞습니다. 예. 정보위원장. 그때는 이렇게 했던 반응 아니었습니까? 전부 다? 한기호 의원도 이때 들어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한기호는 우리나라 해수부 직원이 넘어가는 그거 SI 정보 받았다는 사람이고 이건 이해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는 전혀 문제 없고 잘했다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칭찬을 받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는 이렇게 전부 다 기소를 줄줄이 사탕으로 엮는 건 뭡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일단은 검찰에 가서 먼저 물어보고 보낼까요 말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앞으로는 이 모든 정책도 검찰에 가서 물어봐야 돼. 정책도 검찰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제? 잘못했다가는 전부 다 걸면은 다 걸리니까. 걸리면 걸리는 걸리버. 기업들도 오래간만이네요. 걸리버.
기업들도 세금 신고할 때 네. 검찰에 가서 이거 진짜? 이래 신고해도 될까요? 안 그러면 이게 우리 문제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모든 것은 아니 야. 심지어는 우리 둘이 사귀는도 될까요? 진짜.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오늘 제가 야설을 써도 될까요? 물어봐야 합니까 검찰에? 모든 거는 검찰이 결정한다 우리나라. 야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하나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야설의 노출 시효는 여기까지다. 아 정해주고 검찰에서. 예. 여기서 신음이 3번 이상 나오면 안 돼. 아니 근데 소설도 이렇게 써도 될까요? 다 물어봐야 내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돼. 네네. 야 큰일 났네. 이 검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더러운 세상 예. 된 거예요 지금. 야, 근데 청장님이 이제 물론 약간 농담을 섞어서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로 해도 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지. 뭐 말할 당연하죠. 법은 없잖아요. 지금 진짜.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노조에서 그 노조 운영비를 갖다 쓴 거를 대통령실에 제출을 하라는 그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났네. 어? 진짜. 야, 이런 말도 아니 안 되는. 자체적으로 네.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이 그렇죠. 뭐예요? 네. 조합이란 조합원들이 서로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여서 네네. 그래서 서로가 객출을 해가지고 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서로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조합원들한테는 네.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야, 니들은 임마 특활비도 공개 안 하잖아, 이 자식들아. 검찰들 니들 어디서 뭐 먹었는지가 그게 국가 기밀이라며. 아니 그냥 공개 안 하는 게 아니고 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공개 안 하잖아요. 진짜. 그걸 또 공개하라고. 공개하라고 판결 났는데도 안 당연히 하잖아요. 공개해야 될 건 공개하지 않고 이것까지는 공개가 어차피 된다고 하고 조합원들한테 다 네. 공개가 된다니까. 이제는 판사들도 검찰한테 가서 이거 내 이렇게 판결해도 될까요?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 지금. 점장님 오늘 아유 여기 꽂히셨네. 그러니까 이를 갈고 오셨네 오늘. 내가 오늘 한번 웃겨보겠어 하면서 이를 갈고 오셨습니다. 근데 또 그 말이 또 뼈가 있기 때문에 다 마냥 웃을 수만은 또 없네요. 아니 지금 솔직히. 큰일 났어요. 이건 노조한테 이러라 그러면 이제 전부 모든 동아리, 모든 갯돈 이런 것까지 다 보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가서 일단은 거기다 보고를 하고 자 우리 동아리 1년 총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어떤 새끼가 돈을 안 냈고 어떤 새끼는 돈을 냈고 아참 여기서 추가 경정으로 누가 기탁을 좀 해왔는데 이걸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아 진짜 이거 복잡해지네 이거 진짜. 건설 노조 네. 그 특히 그 크레인 타워 크레인 네네네네. 건폭이라고 그랬죠. 그럼 건폭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 간행적으로 이제 빨리 공사는 어디서 남기냐면은 공기에서 남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빨리 이제 하락하면은 이 사람들이 타워 크레인이 자기 시간 내에 근무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시간을 좀 초과하더라도 이 공사가 급하니까 당신들이 좀 빨리 좀 일 좀 더 하라고 하는 데 주는 그런 급행료 내지는 그 위험 수당 이런 네. 걸 포함해서 이 주는 돈이 이제 아마 무슨 원래비인가 뭐 그런 네. 식으로 받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뜯어냈다고. 뜯어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네. 그거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키는 그 사주 입장에서 오히려 줘가지고라도 일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팁 주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 가가지고 음식점 가가지고 고기 잘 썰어달라고 10,000원 주면 안 되는 거야. 보통 줄 때도 있죠. 아, 그럼 검찰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거 그것도. 고기 썰어준 사람이 그 식폭인 거야 식폭. 식폭이야. 이런 식폭. 식당의 폭력배들. 야 팁을 떼내들 이런. 어? 고기로 그 가위가 그러니까 흉기인 거야. 가위를 썰면 자 10,000원 내놔 10,000원 내놔 이런 거야 이게. 어? 식폭들 퇴출하라. 아, 대통령실에서 그럼 와서 근무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야, 오늘 너무 웃기다. 아, 그것도 식폭이구나, 식폭. 네. 그렇잖아. 아, 그렇네요. 뭐 그러네. 자 이제 클럽에서 큰일 났어. 클럽에서 매칭 빨리 시켜달라고 돈 주는 거 이것도 그 이거 뭐야? 웨이터한테도 네. 이거 부폭이야 부폭. 부킹 폭력배들. 부폭. 내일 공개 방송을 앞두고 역시 이게 좀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좋습니다. 예. 내일 공개 방송 몇 시죠? 이렇게 살짝 깨알같이 그 시간 다시 한번. 네, 1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어디로요? 장소는? 장소는 아까 말씀하셨죠. 더 탐사 별내 오픈 스튜디오. 별 탐사 별내 오픈 별내 스튜디오. 파라곤 스퀘어 예. C동 166
165호, 몰라요. 6호인가? 166호, 7호인가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146 아닌가요? 146, 147. 예, 맞습니다. 예. 146, 147. 그 저기 성수대로 거기에 그 커뮤니티에 또 올라가 있고요. 저희도 그 혹시 그 커뮤니티 이렇게 살짝 올려줄 수 있나요? 그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빨리 시간이 가는데 자 나가요 톱10 5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 주세요. 자 사실 이제 아까 좀 얘기는 어느 정도 했던 얘기입니다만 이탈표 20% 빙산의 일각이다. 물민 얼음 덩어리 더 클 것이라고 이상민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바로 말 그대로 우리 같은 소방들이 20%는 빙산의 일각이야. 더 있어 우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은요. 우리 이호아 씨 그러니까 예. 제보자 X가 77.77%가 당대표 당선된 그런 퍼센트였다. 네. 그러니까 23%는 있었다. 네네. 그 23%가 지금 169에다 23%를 갖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8.87이 나옵니다. 38.7. 그러니까 3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대놓고. 그러니까 딱 38명이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이들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네. 싶겠죠. 협박을 네네. 하기에는. 예. 그런데 이들이 다야 이 자식들아. 야 77.77%가 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가지고 됐잖아. 네네. 니들이 23%의 그 전체가 네. 38명이라고 해가지고 딱 특정이 돼버렸잖아. 근데 뭘 어디가 또 빙산이 또 밑에 있다고 그렇죠. 그러는 또 얘기야. 있다. 근데 빙산이 아니라 저분이 이상민 씨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저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정말 그 반대는 들어가서 부결 던지겠다고. 부결 던지겠다. 네네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네. 이 정말 왔는 그 내용 그 우리 뭐죠 영장 청구한 내용 네. 그걸 보니까 정말 이거는 도저히 내가 그 찬성을 못할 것 같아. 들어가서 부결 던지겠다고 했는데 지금 딱 드러나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야기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스스로 자기는 커밍아웃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찬성표 던졌다고 얘기한 겁니다. 네. 예.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렇게 찬성표 던질 사람이 그때 나와가지고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안심시키려고. 예. 그래서 뒤통수를 치려고. 근데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떨고 있대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18명은 진짜 담합을 잘해서 이거를 가결시킬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18명은. 그렇죠. 아니, 가결시켜서 집어넣고 집어넣은 상태에서 사퇴시키고 비대위원장 리더십 없고 뭐 이런 관리형 비대위원장 앉혀서 김부겸 얼마나 좋아요. 관리형 비대위원장 앉혀놓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예. 요게 자기네들의 가장 해피한 거야. 그래놓고서는 가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살아서 돌아오는 이재명한테 야 네가 선거 좀 이렇게 이끌어줘. 이런 식으로 시키려고 했다는 거야 진짜 레알.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19명의 또 네. 그러니까 소극적 반대가 있는 거야. 자기네들한테 소극적 반대야.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너무 지금 포탄을 맞을 전면에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낯빛이 변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럴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민주당에 남아 있어도 다음에 공천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자기들이 어차피 공천 안 될 거 아니까 네네.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럼 뭐 너무하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네. 어차피 자기들은 죽는 줄 아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존재감이라도. 저 한 보도에 의하면은 오랑캐들이 그 쳐들어오면은 모두가 단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 기자회견 마지막 기자회견 하면서 하셨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예. 그걸 듣고 가결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야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오랑캐스러운 말이야? 어디서 논리적인 그런 어떤 게 있는 거야? 논리적 전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랑캐들이 밖에서 쳐들어오면은 그러면 당연히 안으로 결속하게 되지. 그렇죠. 그 얘기 뭐 틀렸어요? 근데 저분 자기가 오랑캐라고 생각된 거야 갑자기? 찔리는 거야? 나는 여기 오랑캐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저분이 율사 출신이거든요. 네. 변호사예요. 네. 근데 변호사답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네. 이 사실 변호사 정도 되면은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려 그러면 영장 청구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요. 영장 청구에 이러이러한 맞아.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내가 참 부결시키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 정도 네. 나와야 되는데 네. 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도저히 양심상 그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가 못하는 없거든.
참 이렇게 참 엉망진창이네요. 엉망진창. 근데 이제 탐욕 덩거리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엉망진창인 이 언론 보도가 하나 있어서 이제 오빠 나 가요 톱 5 1위로 올렸는데요. 자, 1위 보여주시죠. 빠밤. 자, 사실상 체포한 가결된 거다. 428억 약정 쌍방울로 영장 다시 친다 하고 수구 언론들이 이제 중앙일보하고 데일리하는 보도했습니다. 저기 앞에 사실상 체포한 가결 누가 네. 말한 걸까요? 요거요? 네. 조선일보겠죠. 아니 언론이 아니라 사실상 체포한 가결 누가 말했을까요? 요거 왠지 저 한동훈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편집 국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국장다운.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부결이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알아 얘는. 그래서 가결로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 예. 부결이라고 써 있으면 그걸 지우고 가라고 바꿔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체포돼야 되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어이가 없어. 이게 우리 이제 안 청장님은 역시 핵심을 정확하게 정확하죠. 이 얘기를 하면 한동훈은 얼굴에 불그라불가. 아니 제가 언제 그래요. 체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네네. 이미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범죄자다라고 하는 인식에 도장을 꽝 찍어주고 싶은데 부결이 돼서 그걸 못하니까 그게 알려지고 사실상 이재명이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용납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워딩을 갖다 빼게끔 보도자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결인 이유가 뭐냐면 또 청구할 거지롱.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소도 할 거지롱.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그는 그만큼 약올라 죽겠거든. 뭐 이거거든요. 지금. 우선 한 두 가지 이걸 우리가 잠깐 보자고요. 428억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규가 받기로 했다는 그 특정 금전 신탁의 그 천화동 1호에 나오는 그 700억에서 뭐 이것 띄고 저것 띄고 428억이라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정말 허황된 이야기냐 하면 만약에 이게 이재명 거라고 하면요. 지금 이재명이네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를 가지고 이재명 몰래 그 측근들한테 이재명 몰래 이재명이 자기 돈을 갖다가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앞뒤가 맞나요? 말이 안 맞잖아. 자기 건데 왜 그렇게 몰래 그렇게 하겠냐는 거지. 언제 가져가든 자기가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 자기 거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만약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 428억이 이재명이라고 하자. 그러되면은 지금 주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다 앞뒤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못 넣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넣는다? 그럼 또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지. 또 나와야죠.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가 그때는 제가 한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진짜 유동규 거라고 하면 이야기가 돼요. 근데 유동규 거가 아니고 이재명 거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 한 이야기 앞에 이야기들이 전부 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소설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신동아라는 그 매체에서 그 이화영 그 전 부지사를 이제 좀 약간 북한의 지령을 받은 듯한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걸 해서 제가 이제 캡처를 받아왔는데 사진 14번 한번 그게 주시겠어요? 지금 뭐냐면 지금 그 쌍방울로 영장을 다시 친다라는 이야기하고 지금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할 거를 대신해 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이 안 되니까 대북 송금 대납으로 대납을 살린 거야. 이제 라임을 마신 거죠. 대납으로. 그리고 이 전 부지사가 그 주사파인데 근데 잠시만요. 요 세 번째 그 검은색 네 번째군요. 밑에서는 두 번째, 위에서는 네 번째인데 그 안 보이시는 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에서 이 전 부지사는 어떤 위치에 있었나요? 대놓고 주사파 이렇게 찍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대한연대 상임 대표라는 분이 제 이름은 가렸는데 성균관대 81학번인데 그분이 골수 주사파는 아니지만 하면 살짝 뺍니다. 넓은 의미의 주사파 활동을 했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 북측과 접촉했을 것이다. 라고 이것도 확정을 지어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화영 그 집 부지사가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예방 주사를 자주 맞는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아니, 이거 주사파라며요. 나는 진짜 이것도
아니 성대가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81학번이라고 치면 그 81학번이면 주사는 언제부터 나온 줄 아세요? 85년도 이후부터 나오는 게 주사파야. 아니 그러고 술 먹고 지금 주사를 부린 주사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네. 그때 당시에 성대 같은 경우는 주사파하고는 가장 극렬하게 대립했다. 85년에 주사파들이 서울대 중심으로 이렇게 창궐할 때, 그때 가장 한양대, 서울대 이쪽이 주사파의 본산이고, 그리고 가장 극렬하게 거기랑 대립했던 데가 성대야. 성대는 소수파였어. 뭐 재헌우회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옆에서 수령님의 은혜로 뭐 어쩌고 이럴 때 이 미친 새끼들 막 이랬던 데가 성대라고. 그럼 물론 나중에 그 재헌우회파들이 주사로 정리를 하긴 하지만 그때는 주사로 정리했다기보다는 범 NL로 정리가 되는 거지 주사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NL하고 PD 이야기는 들어봐서도 이 이화영을 주사로 모는 거는 정말 머리가 있고요. 진짜 아유.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가 참 웃기더라고요. 저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대북 관련된 일을 이제 평화부지사를 했거든요. 이화영 부지사가.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그 아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그 쪽으로 해서 대북 그 사업 자체를 이제 평화부지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다 주사파가 되나요?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대북 그 관련 그 연구하시는 분들과 또 이 관련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 전문가들이 요즘에 무슨 주장을 슬그머니 이제 펼쳐내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대북 송금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워킹 그룹이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그럼 엄청나게 엄격하게 사실 관리했죠. 그 당시에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관련된 지원품 보낸다는데 못 보내겠어. 트럭을 못 가게 했잖아요. 맞아요. 지원품은 그래 보내. 좋아. 그건 인도주의적이야. 그렇지만 트럭은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강아지 리어카 끌고 가라는 거잖아. 야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워킹 그룹이에요. 그런데 어떤 루트로 돈을 줄 수 있었지? 대북에? 그래서 비둘기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전부 신고 안 하면은 미국에서 다 체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있을 이때 수 없는 당시에 일이에요. 저 북에다 돈을 제일 많이 보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성학이야. 어? 풍선에다가 맞아. 실어가지고 보냈던 거. 맞아요. 걔네들이 대북 송금하는 거야. 걔네들이 실제로는. 뭐 보내지 말라고 막 이제 경기도 측에서도 이제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1달러짜리 다 집어넣어가지고 풍선에 달아가지고. 그 대북 송금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법 이외에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막 얘기하고 북으로 돈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둘기. 미국의 스파이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고 그리고 돈이 웬만큼 더군다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구찌의 돈들이 움직이면은 그게 들통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건데 아마도 사기를 당했을. 진짜 돈이 갔다면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브로커들이 인마이 포켓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김성태가 또 대북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대잖아요. 그때 아태 뭐 부위원장 하는 안모 씨가 그거를 그 주도했다고 하고 그게 사기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그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사기로 밝혀지면은 그 지금 수사했던 검사 새끼들은 전부 다 옷 벗고 진짜 잡아 족쳐야 돼 진짜. 그러니까요.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지금 수사하면은 어느 정도 나왔을 거거든 그림이. 수사권이 있는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야 지금. 어쨌든 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드는 거니까 내용이 진짜 맞고 틀리고 앞에 지금 해놨는 거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청구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그 내용에 중요한 거는 없어. 다만 이 증거인멸 또는 이런 걸 엮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죠. 이렇게 엮으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 본질을 우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검찰. 이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요. 지금 대단합니다.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이화영 부지사 외에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우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그러면은 너는 앞으로 신경 쓸 일 없을 거야. 이게 이재명이랑 연루돼 있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화영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또 없고 김성태만 그렇게 얘기했대. 근데 이거를 막 그럴듯하게 다 써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기자들 그래요? 분석도 막 해놔. 그래요? 신경 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여기서 이렇게 돈을 뜯겨먹게 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일 것이다. 그래요. 근데 당신 회사는 안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회유하고. 그러면은 그런 건 주로 검찰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야, 너네 회사는 안전해야 되잖아. 너희 가족들은 안전해야 되잖아. 형 검찰 같아. 검사 같아. 와. 야. 내일 그 공개 방송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알잖아. 뭐 이런 느낌 같습니다. 예. 내일 공개 방송 다시 한번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3월 1일 김성수 TV 태어난 지 4년째 되는 날. 4년. 2019년 3월 1일에 의미 있는 날 진짜 하셨어요. 일부러 저는 2월 8일 날 첫 방송을 올렸고요. 네. 그 티저를 2월 8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제 생일이요. 여보세요.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예, 28 독립선언. 그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했던 날이고 3월 1일은 이제 우리 3.1 운동, 3.1절이었기 때문에 3.1 그때 당시에는 반독재, 반제국주의 투쟁의 그날 이제 제가 개국을 했기 때문에 그날 벌써 2019년에 했으니까 4년이 됐습니다. 방송의 그 자본으로부터 독립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독립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와서 이제 4년쯤 됐으니까 독립 좀 시켜주세요. 내일 20만 좀 재밌는 코너들이 있습니까? 예, 내일 뭐 일단 1시 반 사전 식전 행사에 블루웨이브가 와가지고 공연도 하고요.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가 다 이렇게 좀 독특한 그런 컨셉들이 있는데 1부에는 깜짝 손님이 좀 오시고요. 그리고 2부에는 손혜원 의원님 오셔서 또 3부에는 강진구 기자가 또 나와서 나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런 거 얘기하시고 재밌겠다. 그다음에 4부에 이승원 작가도 옵니다. 제가 4부예요? 예, 4부예요. 4부에 안홍구 총장님과 나도 또 구봉기 소장님 그리고 송명훈 작가 그리고 이승훈 작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특별히 갑자기 섭외된 것 같은 느낌이네. 예. 갑니다. 검찰들의 그런 주가 조작 상황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부터는 좀 잊지 마시고요. 7시 반에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은 대신 그동안 한국타이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저희가 월요일마다 일타 강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내일은 서머리에서 한 번에 쫙 볼 수 있게 딱 해드리니까요. 7시 반에 저희 아는고 TV 잊지 마시고 한 번에 그 주가 조작, 그 한국타이어 주가 조작 한번 몰아서 보시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그걸로 하고 목요일 날 또 생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 잊지 마시고요.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내일 성수대로 잊지 마세요.